오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34년 동안 쌓아온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건지 아니면 이제는 슬픔조차 느낄 힘이 없는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낡은 재봉틀 앞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공장 골목 끝에 그 노인이 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사실은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걸.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의 공기는 늘 같은 냄새가 난다. 기름과 먼지와 오래된 천조각 냄새. 오정숙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냄새가 자신의 냄새라는 걸 알았다. 28배 이 공장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오늘까지 34년의 냄새가 몸 안 어딘가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공장 문을 여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자물쇠 번호는 사남매 생일을 합한 숫자였다. 시어머니 한말순이 정해준 번호인데 오정숙 외에는 아무도 그 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아들도 손자도 공장 직원들도 오직 오정숙만이 눈을 감고도 그 번호를 맞출 수 있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다. 오래된 전등이라 깜빡이며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오정숙은 그 사이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손등 위로 찬 바람이 스쳤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다. 젊은 시절엔 손이 곱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미신 기계가 15대였다. 한때는 22대까지 있었다. 그때는 직원도 18명이었다. 지금은 고작 6명. 박순례, 김영자, 이춘희, 최상화, 정명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23살 유나. 오정숙은 직원들 이름을 부를 때 늘 성을 빼고 불렀다. 순례 씨, 영자 씨. 그게 이 공장의 방식이었다. 시어머니 한말순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오정숙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랐다. 쓸고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어제 퇴근 전에 청소를 했는데도 하룻밤 사이에 먼지가 쌓였다. 오래된 건물은 틈이 많았다. 봄바람에 먼지가 들어왔고 마루 틈에서도 먼지가 올라왔다. 오정숙은 대걸레를 밀며 공장 안을 천천히 돌았다. 벽면을 따라 거울이 길게 붙어 있었다. 원단의 방향과 결을 확인하려고 달아놓은 것인데 오정숙은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보면 늘 낯설었다.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인가 싶게. 머리는 반쯤 흰 것이 스스로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 그 아침 공장 골목에서 처음으로 그 노인을 봤다. 공장 앞 골목은 폭이 좁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 골목 끝에 빨간 슬레이트 지붕 밑에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나무 의자를 들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냥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 하나 걸친 채로.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80은 넘어 보였다. 오정숙은 처음엔 동네 어르신인 줄 알았다. 이 골목에 오래된 집이 몇 채 있었고 거기 사는 노인들이 가끔 공장 앞에 앉아 얘기를 나누기도 했으니까 그냥 지나쳤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박순례가 제일 먼저였다. 순례는 22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정숙보다 12살 아래지만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오정숙이 어떤 원단을 생각하는지 박순례가 먼저 꺼내는 일이 많았다. 사장님, 오늘 날씨 많이 춥대. 봄이 왔다고 해도 새벽엔 아직이야. 어머님은 오늘 오세요? 오정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 한말수는 요즘 공장에 잘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였지만 오정숙은 알고 있었다. 어머님이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걸. 글쎄, 아직 연락은 없어. 그날 오전 주문이 2건 들어왔다. 여성복 업체 하나, 아동복 업체 하나. 규모는 작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오정숙은 직원들과 물량을 나눴다. 어떤 옷감, 어떤 봉제, 마감 날짜. 20년 전에는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했는데 이제는 수첩에 써야 기억이 됐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점심때가 됐을 때 오정숙은 문득 골목 쪽을 봤다. 그 노인이 아직 거기 있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5시간 넘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상했다. 그냥 지나치기엔 좀 걸렸다. 오정숙은 물 한 컵을 들고 나갔다. 어르신,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맑았다. 나이와 다르게 눈빛이 또렷했다. 아니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은 추우니까. 노인은 잠시 오정숙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렇게 그 노인이 처음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석 의자에 앉아 재봉틀을 바라봤다. 직원들이 일하는 걸 봤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인사도 없이. 오정숙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날은 그냥 넘겼다. 공장 일이 바빴고 저녁엔 시어머니 한말순한테 전화가 왔다. 며느라, 이번 주 토요일 집에 와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았다. 오정숙은 무언가 느꼈다. 말해야 할 게 있을 때 시어머니는 늘 그런 목소리를 냈다. 네, 어머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정숙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빈자리가 눈에 걸렸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다. 그냥 걸렸다. 이틀 뒤에도 노인은 왔다. 그 다음 날도. 비가 살짝 내리는 날에도 우산도 없이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오정숙이 우산을 들고 나가려다 멈췄다. 선뜻 발이 안 떨어졌다. 공장 유리창 너머로 노인을 보다가 비가 굵어지자 그제야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나갔다. 노인은 처마 밑으로 들어와 있었다. 오정숙을 보더니 그 눈빛이 살짝 달라졌다. 뭔가를 알아보는 눈빛.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비 다 맞겠어요. 그날 노인은 공장 안에서 2시간을 있었다. 재봉틀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것, 시어머니 한말순이 처음 이 공장을 시작할 때 쓰던 그 낡은 기계 앞에 앉았다. 그냥 바라봤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만지지는 않았다. 오정숙은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저 사람이 이 기계를 아는 사람인가? 저 눈이 왜 저렇게 익숙한 눈인가? 그날 밤 오정숙은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냥 이상한 노인이 공장에 와요 라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했다. 그 노인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시어머니 한말순의 집은 공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였다. 단독주택이었다. 한말순이 30년 전에 마련한 집이었다. 오정숙이 시집 올 때부터 있었으니 이 집도 오정숙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현관 앞 화단의 장미나무, 부엌 창문 위에 매달린 오래된 풍경, 마루에 놓인 갈색 소파, 전부 오정숙이 알던 그대로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거실 소파에 남편 이동철이 앉아 있었다. 장남 이재민도 왔다. 이재민의 아내 이수진도 있었다.
평소엔 이렇게 다 모이는 일이 없었다. 명절이나 생일도 아닌데. 오정숙은 잠깐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벗는 척 시간을 끌었다. 이 모임이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한말순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 봐도 허리가 꼿꼿했다. 8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러나 오정숙은 알았다. 어머님의 손이 요즘 자주 떨린다는 걸. 그리고 가끔 이름을 잊는다는 걸. 다 모였으니 얘기하자. 한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장 얘기야. 정적이 흘렀다. 이재민이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다. 오정숙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다.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매출이 3년 연속 줄었고 직원 유지 비용만 해도 매달 적자가 나고 있어요. 더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그에게 이 공장은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장소였지 지금의 삶과 연결된 공간이 아니었다. 팔자고? 오정숙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요즘 공장 부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괜찮은 금액 받을 수 있대요. 오정숙은 이수진을 봤다. 뭔가 준비된 말처럼 들렸다. 이미 알아봤구나. 어머님은요? 한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정숙을 보지 않고 창밖을 봤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요? 오정숙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34년 동안 저도 거기서 일했어요. 제 몫은요? 이재민이 파일을 넘겼다. 어머니, 지분 관계를 정리해 봤는데요. 공장 지분은 할머니 명의 100%예요. 어머니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떠다녔다. 아무것도 없다. 오정숙은 한 번 더 들은 것처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34년, 새벽 5시, 자물쇠 번호, 직원들 이름, 기름 냄새, 미싱 소리,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지분이 없어도 어머니한테 위로금 같은 건 드릴 거예요. 할머니도 그 부분은 동의하셨어요. 이수진의 말이었다. 위로금.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 이동철은 그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다. 커피잔만 쥐고 있었다. 오정숙이 남편을 봤다. 남편은 오정숙의 시선을 피했다. 그 눈 피하는 순간이 오정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동철도 말을 걸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오정숙은 그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다. 굵은 손마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손. 이 손으로 34년을 일했다. 이 손이 만든 옷이 어디선가 팔렸고 누군가 입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냈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이 집도 유지됐다. 그런데 그 손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었다. 그날 밤 오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다. 이동철은 일찍 잠들었다. 그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렸다. 그게 더 서러웠다. 새벽 2시에 오정숙은 일어나 부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운 부엌에서 냉수 한 컵을 마셨다. 내가 여기서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다가 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문을 열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다. 34년 동안 이 번호를 눌러온 손. 이제 이 번호를 알 필요가 없어진다면. 오정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다. 자물쇠가 열렸다. 그 노인은 그날도 왔다.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오정숙은 이번엔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쳐다봤다. 노인도 오정숙을 쳐다봤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했다. 오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노인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얼른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봤다. 오정숙이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가족회의 이후로 이동철은 공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재민은 전화도 없었다. 마치 그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수진은 달랐다. 이수진이 어느 날 혼자 공장에 왔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한 말씀도 없이 혼자서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어머니, 혹시 공장 안에 따로 보관하시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오정숙은 이수진의 눈을 봤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다. 두려움인지 욕심인지. 왜? 그냥 정리 차원에서요. 매각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진은 더 묻지 않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정숙은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직 뭔지는 몰랐다. 그냥 느꼈다. 그날 저녁 박순례가 남아서 야근을 했다. 둘이 나란히 미싱을 돌리다가 박순례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분 예전에도 한 번 왔었어요. 10년 전쯤에. 그때도 딱 저렇게 한참 서 있다 갔는데. 오정숙의 손이 멈췄다. 10년 전에? 네. 제가 기억해요. 그때 어머님, 그러니까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는 걸 보시더니 사무실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하셨어요. 이상했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뒤로 그분이 그냥 가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 시키셨어요. 오정숙은 그날 내내 그 말을 생각했다. 10년 전에도 왔다. 시어머니가 그를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노인은 대체 누구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이어졌다. 이동철에게 물어볼까 생각했다가 그만뒀다. 이동철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다. 오정숙은 혼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다. 시어머니가 공장을 처음 열었을 때 찍은 사진. 2972년이라고 날짜가 찍혀 있었다. 53년 전. 사진 속 한말수는 젊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강했다. 공장 앞에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 옆에 몇 명이 더 있었다. 직원들인 것 같았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걸렸다. 젊은 남자였다.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옆으로 서 있었는데. 채영이. 어딘지 모르게. 오정숙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었다. 오래된 사진이라 흐릿했다. 분명하게 볼 수가 없었다. 그냥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다. 재봉틀 소리가 울리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정수가. 그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런데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정숙은 새벽에 눈을 떴다. 심장이 살짝 빨리 뛰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이동철은 자고 있었다. 오정숙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그 노인을 다음에 보면 물어봐야겠다. 누구냐고. 여기 왜 오느냐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오정숙이 먼저 물어볼 틈도 없이 상황이 먼저 터졌다. 이재민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공장 매각 절차 시작하려고요. 이번 주 중에 부동산 측 사람이 공장에 방문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정숙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직 결정한 게 아니었다. 적어도 오정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이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 지분이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지분이 없으시잖아요. 오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 기계가, 이 냄새가,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게 법이 그렇다고 한다. 그날 오정숙은 점심도 먹지 않았다. 직원들이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공장 안이 조용했다. 미싱 소리만 울렸다.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노인이 왔다. 오정숙은 이번엔 참지 않았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매일 오시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여기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뭔가 하실 말이 있으신 거예요? 노인은 잠시 오정숙을 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공장 오래됐네. 그게 다였다. 오정숙은 기다렸다. 더 말할 것 같았는데 노인이 다시 침묵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만봉. 짧게 답했다. 저는 오정숙이에요. 이 공장 며느리예요. 34년 됐어요. 김만봉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빛이 살짝 달라졌다. 뭔가를 꾹 누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알아요. 네.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정숙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이상한 무게를 느꼈다. 노인은 그날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다. 오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알아요.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오정숙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오정숙은 공장에서 혼자 남았다. 이동철한테는 야근이라고 했다. 형광등 하나만 켜두고 가장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을 올렸다. 이 기계가 처음 이 공장에 들어온 건 시어머니가 창업할 때였다. 53년 전 오정숙이 이 공장에 처음 들어온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기계가 이 공장의 심장이야. 이걸 알면 다른 건 다 알 수 있어. 그때부터 오정숙은 이 기계를 가장 먼저 닫고 가장 늦게 덮었다. 시어머니보다 더 잘 아는 기계가 됐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기계도 이 공장도 내 것이 아니다. 오정숙은 기계를 손으로 쓸었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34년의 손길이 닿은 기계에 그 온도가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여기서 뭐가 됐나? 답이 오지 않는 질문이었다. 오정숙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한참을 공장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골목을 지나는 바람. 봄바람인데 아직 찼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오정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지분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싸울 자신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이 자리를 지금 이 순간 비우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게 두려웠다. 34년의 자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오정숙은 눈을 떴다. 형광등 빛이 공장 안을 조용하게 밝히고 있었다. 재봉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장 안이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다. 여기엔 34년이 있으니까. 내 34년이. 다음 날 아침 오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왔다. 새벽 4시였다. 직원들이 오기 1시간 전. 혼자 공장을 돌았다. 구석구석을 봤다. 미싱 기계 하나하나. 원단 보관 선반. 재단 테이블. 단추 상자. 실꾸러미.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 말고 이 집안에 누가 있나? 없었다. 이동철은 영업만 했다. 이재민은 서울에 있었다. 이수진은 공장에 와서 서류 위치를 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오정숙은 그날 박술래를 불렀다. 술래 씨, 나 도움이 필요해. 박술래가 오정숙의 눈을 봤다. 무슨 말인지 이미 알겠다는 눈빛이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공장 안에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오래된 서류든 아니면 뭔가든 찾아야 해. 박술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말에 오정숙이 눈을 들었다. 예전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할머님이 한번 거기서 뭘 꺼내시는 걸 봤는데 말씀은 안 하셨고 저도 그냥 넘겼는데. 어디? 제일 오래된 재봉틀 아래요. 바닥 쪽에 숨겨진 서랍 같은 게 있어요. 오정숙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기계 앞으로 갔다. 한말순이 처음 사들인 기계. 공장의 심장. 그 아래 바닥을 봤다. 기계 다리 사이 먼지가 쌓인 바닥에 틈이 있었다. 오정숙은 손을 넣었다. 뭔가 걸렸다. 당겼다. 나무로 만든 얇은 서랍 같은 것이 열렸다.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봉투였다. 노랗게 변색돼 있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뒤를 돌아봤다. 박술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열어봐요, 사장님. 오정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접혀 있는 종이 여러 장. 펼쳤다. 한자가 섞인 오래된 문서였다. 날짜가 보였다. 2975년. 50년 전. 그것은 부동산 등기 서류였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정숙. 오정숙은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2975년이면 자신이 시집 오기 3년 전이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이 서류에 있는가? 손이 덜덜 떨렸다. 서류를 다 읽을 수가 없었다. 한자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박술래가 옆에서 함께 봤다. 사장님, 여기 보세요. 공장 지분 50%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50%? 그리고 여기 보증인 서명이 있어요. 보증인. 오정숙이 그 서명을 봤다. 이름이 있었다. 김만봉.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만봉. 그 노인의 이름. 골목에서 매일 오던 노인. 열흘 전 처음 이름을 말해준 그 사람. 김만봉. 오정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박술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공장 안이 조용했다. 미싱 기계 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오정숙은 자신이 34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이제 막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 서류를, 그리고 김만봉 노인을, 모든 걸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만봉 노인은, 그는 왜 지금 여기 왔는가? 50년 뒤에. 질문이 쌓이는데 답은 없었다. 오정숙은 봉투를 조용히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박술래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가족들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오정숙은 잠깐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날 오후
이수진이 또 공장에 왔다. 이번엔 부동산 관계자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다. 공장 안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메모했다. 오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박술래가 옆에 와서 조용히 섰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이수진이 가면서 말했다. 어머니, 개인 짐은 미리 빼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진이 나갔다. 박술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거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오정숙도 알았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서류가 50년 전 것이라면 지금도 효력이 있는가? 법을 알아야 했다.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정숙은 공장 골목 끝에서 기다렸다. 평소 노인이 오던 시간쯤이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김만봉이 왔다. 오정숙이 먼저 다가갔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만봉이 멈췄다. 오정숙을 봤다. 이 서류를 아세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김만봉은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어디서 났어요? 제 봉틀 아래서요. 어머님이 숨겨두신 것 같아요. 김만봉은 서류를 손에 받아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오래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정숙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분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뭔가. 그날 오정숙과 김만봉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공장 안작은 사무실. 창문으로 골목이 보이는 그 방에서 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만봉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창밖을 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 공장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정숙이 가만히 들었다. 한말순 씨 그리고 나 둘이서 시작했어요. 2972년에 내가 초기 자금 절반을 댔고 한말순 씨가 기술을 갖고 왔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동업계약. 오정숙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 했다. 그러다가 2975년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공장이 커지면서 방향이 달랐어요. 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었고 한말순 씨는 봉제를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라서게 됐는데 잠시 멈췄다. 내가 지분을 넘겨줬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공장이 가족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조건으로 공장 지분 절반을 나중에 들어올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기로 했어요. 오정숙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게 당신 이름으로 됐어요. 한말순 씨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한말순 씨가 말 안 한 거야. 나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어머님은 왜 말을 안 하셨을까요? 김만봉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이 세. 누군가한테 도움받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든 사람이야. 내가 조건으로 걸었다는 것도 그게 당신 이름으로 됐다는 것도 말하기 싫었을 거야. 오정숙은 창밖을 봤다. 골목이 보였다. 봄 햇살이 골목 끝에 걸려 있었다.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50년 만에. 김만봉은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말순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2달 전에 공장이 팔릴 것 같다고. 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말에 오정숙이 눈을 들었다. 어머님이요?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수십 년 만에. 오정숙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다. 공장이 팔리는 게 두렵다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게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다.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53년 된 사업 동반자에게 전화로. 그래서 왔어요. 뭔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오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굵은 손마디. 34년의 손. 이 서류가 유효하면 공장 지분 절반은 자신의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시어머니는 말 한 번 없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둘 다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었다. 눈물이 나려 했다. 오정숙은 눈을 내리깔았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했다. 김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가 식어갔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 뒤로 사흘이 지났다. 이재민이 공장의 부동산 측 관계자를 다시 데려왔다. 정식으로 매각 준비를 하러 왔다고 했다. 오정숙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등기 서류를 꺼냈다. 이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공장 지분 절반이 내 이름으로 된 서류야. 50년 전 거. 이재민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부동산 관계자가 옆에서 들여다봤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보증인이 있어. 직접 만나볼 수 있어.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게 50년 전 서류면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호사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봐야지. 오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법대로 해. 그 말이 공장 안에 떨어졌다. 이수진이 당황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이재민은 서류를 한 번 더 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동산 관계자가 말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갔다. 공장 안에 오정숙과 박순례만 남았다. 박순례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오정숙은 웃지 않았다. 그냥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게 끝이 아닌 걸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다음 주 이재민이 변호사를 데려왔다. 서류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오정숙도 김만봉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날짜, 서명, 인감. 오래됐지만 위조의 흔적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시효 문제와 등기 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이재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이 서류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잖아요.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의사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도가 뻔했다. 한말순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서 이 서류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것이었다. 오정숙이 이수진을 봤다. 어머님 생각을 확인하면 되겠네. 직접 여쭤보자. 그 말에 이수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다음 날 오정숙은 혼자 시어머니 한말순의 집으로 갔다. 남편도 데려가지 않았다. 혼자서 한말순은 방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요즘 자주 그런다고 들었다. 창밖만 보고 있다고. 오정숙이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오늘은 맑았다. 치매 증세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었다. 며느라, 어머님 왔어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류 찾았어요. 재봉틀 밑에. 한말순이 오정숙을 봤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김만봉 어르신도 만났어요. 한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어머님, 왜 말 안 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말하기 싫었어. 목소리가 낮았다.
내가 도움받았다는 거 내가 알면 나한테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오정숙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했다. 어머님한테서 받은 게 없다고요? 내가 이 공장 키운 줄 알잖아. 혼자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닌데. 한말순이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내가 여기서 34년 일한 거, 그게 나한테 준 거야. 내 공장에다. 내가 내 몫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그 말이 조용히 나왔다. 자존심 센 사람이 자존심을 겨우 내려놓고 하는 말처럼. 오정숙은 눈이 뜨거워졌다. 나도 말 못했어. 여기 살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내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닌 거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이 공장이 지금까지 온 거야. 오정숙은 입술을 꽉 물었다. 눈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오고 있었다. 어머님, 울지 마. 네, 울지 말랬잖아. 그런데 한말순의 눈도 촉촉해졌다. 한말순은 얼른 창밖을 봤다. 창밖에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장미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이 보였다. 그 서류 잘 갖고 있어. 내 것이야. 네, 어머님. 이재민이 뭐라 해도 그거 내놓지 마. 법대로 해. 알겠습니다. 김만봉이는 잘 있어? 오정숙이 잠깐 놀랐다. 네. 건강하세요. 한말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삼키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 안에 5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정숙은 한말순의 집을 나오면서 한참을 걸었다.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봄골목이었다. 벚꽃이 졌는데도 바닥에 꽃잎이 남아 있었다. 발밑에서 꽃잎이 바스러졌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걸었다. 법적 절차는 2달이 걸렸다. 이재민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만봉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진술했다. 2975년에 계약이 맞다고, 자신이 보증인이 맞다고, 53년 전 기억을 80세 노인이 또렷하게 진술했다. 이수진은 서류를 먼저 발견하고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순례의 증언이었다. 이수진이 공장에 와서 사무실을 뒤지는 걸 봤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재봉틀 아래에 서랍이 열려 있었다는 것. 서류는 이수진이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재민은 그 사실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종 판결은 오정숙의 손을 들어줬다. 공장 지분 50%는 법적으로 오정숙의 것이었다. 공장 매각은 오정숙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 판결 다음 날 오정숙은 공장 문을 열었다.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번호를 눌렀다. 자물쇠가 열렸다. 형광등을 켰다. 깜빡이며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런데 뭔가가 달랐다. 오정숙은 그게 뭔지 잠깐 생각했다. 이 공장이 내 것이라서가 아니었다. 50%라는 숫자가 생겨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오늘도 여기 있구나. 그게 달랐다. 박순례가 출근했다. 둘이 마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설명 없이 통하는 웃음이었다. 그 다음 직원들이 왔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싱 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다. 그날 오후 김만봉이 왔다. 골목 끝에 서지 않았다. 공장 안으로 곧장 들어왔다. 판결 났다고. 네. 잘 됐네. 어르신 덕분이에요. 김만봉은 고개를 저었다. 내 것 찾아준 거야. 당신이.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오정숙은 따지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김만봉이 공장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재봉틀들을 봤다. 제일 오래된 기계 앞에 멈췄다. 이게 아직 있네. 어르신이 아세요? 이 기계 내가 샀어. 2972년에. 오정숙은 그 말을 듣고 기계를 봤다. 공장의 심장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기계. 처음부터 이 공장에 있었던 것. 그게 김만봉이 산 것이었다. 한말순 씨 기술 좋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야. 기계도 사고 자금도 되고.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게 그 사람이야. 김만봉이 조용히 웃었다. 오래된 사람에 대한 오래된 이해가 담긴 웃음이었다. 둘은 그 기계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조용함 속에서 오정숙은 생각했다. 이 기계를 처음 산 사람. 이 공장을 처음 시작한 사람. 34년 동안 이 기계를 닦은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전부 다 연결돼 있었다. 50년의 시간이 이 기계 하나를 중심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며칠 뒤 이재민이 혼자 공장에 왔다. 이수진 없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오정숙이 봤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재민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다. 이수진이 서류 숨긴 것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다 잘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정숙은 아들을 봤다. 커버린 아들. 공장 냄새를 모르는 아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와 있는 아들. 알아. 화나세요? 화났지. 지금도 화가 안 풀린 건 아니야. 이재민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너 아들이야. 이재민이 눈을 들었다. 눈이 붉어졌다. 아들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수진은요? 그 애도 내 며느리야. 근데 그 애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이 많이 어려 보였다. 37이 아니라 예전의 작은 아이처럼. 어머니, 공장 잘 되게 해드릴게요. 제가 영업 도울게요. 그래. 도와라. 짧고 단순한 대화였다. 그런데 뭔가가 풀린 느낌이 들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발씩, 조금씩. 그게 지금은 충분했다. 한말순이 공장에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오래간만이었다. 직원들이 다들 놀랐다. 조용히 들어왔다. 공장 안을 천천히 걸었다. 재봉틀을 봤다. 직원들을 봤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재봉틀 앞에 섰다. 오정숙이 옆에 섰다.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한말순의 손이 기계를 잠깐 쓸었다. 오정숙의 손도 기계 위에 올라갔다. 나란히. 아직 돌아가네. 한말순이 말했다. 잘 닦아서요. 그래.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 34년치의 말이 그 두 마디 안에 있었다. 한말순은 오래 있지 않았다. 1시간쯤 있다가 나갔다. 나가기 전에 오정숙을 봤다. 잘해. 네, 어머님. 한말순이 나갔다. 오정숙은 그 뒷모습을 봤다. 꼿꼿한 허리, 80내 살의 등,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등이었다. 그 등이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오정숙의 눈에 뭔가 차올랐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박술래가 조용히 옆에 왔다. 우세요, 사장님? 응. 왜요? 그냥. 박술래가 웃었다. 저도 그냥 울고 싶네요. 둘이 미싱 앞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잠깐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박순례가 기계를 켰다. 미싱 소리가 울렸다. 오정숙도 기계를 켰다. 그 소리가 공장을 채웠다.
일이 다시 시작됐다. 그해 가을 공장에 주문이 늘었다. 이재민이 서울에서 영업을 뛰어 중간 규모 의류 브랜드 2곳과 계약을 맺었다. 직원도 2명 더 뽑았다. 낡은 기계 2대를 교체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기계는 바꾸지 않았다. 오정숙이 직접 그 기계를 닦았다. 매일 아침 김만봉은 가끔 왔다. 매일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오면 공장 안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다. 오정숙은 그를 볼 때마다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느 날 김만봉이 말했다. 이 공장 이제 걱정 없겠네. 아직 모르죠. 걱정 없어. 오정숙이 웃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있잖아. 그 말이 가볍게 나왔지만 오정숙한테는 가볍게 안 들렸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였다. 겨울이 왔다. 공장은 바빴다. 연말 주문이 쌓였다. 직원들이 야근을 했다. 오정숙도 야근을 했다. 새벽 2시에 기계를 끄고 공장 문을 나서면서 골목 끝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빈자리가 예전엔 허전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저녁이 됐구나 싶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번호를 눌렀다. 달칵 소리가 났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생겼다. 박술래도 이재민도 새로운 직원도. 그래도 제일 먼저 외운 건 오정숙이었다. 34년 전부터 오정숙은 골목을 걸어 나왔다. 겨울 공기가 찼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 코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멀리 불빛이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34년 동안 걸어온 길. 지금도 같은 길. 그런데 오늘따라 이 길이 조금 달라 보였다. 길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오정숙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 길을 걷는 내가 오늘도 여기 있구나. 그게 다였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었다. 오정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잠깐 멈췄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34년이 지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 그것으로 됐다. 오정숙은 눈을 뜨고 다시 걸었다. 집 불빛이 가까워졌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